첫 번째 추천 도서는 장류진 작가의 첫 번째 소설인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이 책은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8편의 단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감내하며 겪게 되는 일화들을 묶은 단편 소설집인 만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객관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일상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그리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반짝이는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아름답게 담아냅니다. 힘에 부치지만 자기 나름의 지혜로 잘 버텨나가며 어떻게든 삶의 깊은 장면을 만들어낼 줄 아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이 책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러기에 책을 읽다 보면 괜찮아, 나도 그래? 라고 책이 나를 위로해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설가 정이연은 이 책을 두고 오늘의 한국 사회를 설명해줄 타임캡슐을 만든다면 넣지 않을 수 없는 책이라고 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bend. Photo inside. 말 그대로 노파심이란 게 이런 걸까? 사진이 지구 반대편 먼 길을 거쳐가는 동안 행여나 구겨질까? 노인은 많이 걱정했던 것 같다. 나는 시리얼 상자를 가위로 자르고 그것을 풀로 사진의 뒷면에 단단히 붙이는 노인의 모습을 상상했다. 하얀 밤 태양이 뭉근한 빛을 내는 창가에 앉아 가위와 풀과 사진과 그리고 편지 사이를 천천히 오가며 더듬거리는 노인의 쭈그란 손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오래 울었는데도 이상하게 진정이 잘 되지 않았다. 심장이 물에 뜬 듯 출렁이는 것만 같았다. 나는 봉투 안에 든 편지를 꺼내서 펼쳤다. 글씨를 힘차게 쓰던 용감한 한국의 숙녀분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구나. 나는 마치 그 편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노인의 글을 읽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알 수 없는 곳을 향한 미안함의 눈물이 자꾸 흘렀다. 편지의 끝에는 연락하고 지내자는 말과 함께 숫자 13개가 적혀 있었다. 노인이 전화번호까지 적어줬었어? 왜 나는 이런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대체 왜? 이 책은 나오키와 치요시 가족의 일화를 통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살인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일한 꿈이었던 동생 나오키의 대학 입학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던 도중 할머니를 살인한 치요시. 나오키는 치요시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가 학업을 중단하고 떠나주길 바라고 어렵게 구한 일터에서는 살인자의 동생이라는 게 들통나기만 하면 동료들과 고객들이 그의 존재를 불편해하며 사랑하는 연인의 아버지는 그를 내칩니다.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사과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의 가족을 미워해도 될까? 차별이란 정말 나쁜 것일까? 속죄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걸까? 작가의 말처럼 작가 역시 어느 쪽에도 손을 쉬이 들어줄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쓴 작품인 만큼 책을 읽는 동안 질문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 대해서는 더할 수 없이 냉혹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일에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 등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렇게 배워온 까닭입니다. 덕분에 오노요코의 이중성을 씹을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경꾼의 입장일 때입니다. 오노요코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저는 3학기가 끝난 여름방학, 한창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를 딱히 시도하는 것도 아닌 시기에 이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태도에 대한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생각보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행동한 결과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나를 가두지 않는 것이고 그로써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당연한 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저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럴 수 있지, 난 그냥 내가 가려고 했던 길 계속 가면 돼 라고 생각하며 초연하게 넘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